손에 생수 1병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사면 500원이면 사죠. 하지만 똑같은 물인데 편의점에서는 1,100원, 서울역이나 터미널에서는 2,000원, 인천공항 출국장 안에서는 5,000원, 5성급 신라 호텔 미니바에서는 15,000원, 청담동 멤버십 라운지에서는 5만원까지도 받습니다. 만약 이 물에 에비앙 라벨이 붙으면 가격이 5배로 뛰고 피지워터로 바뀌면 거기서 다시 3배가 더 뜁니다. 만약 에르메스 콜라보 한정판 병에 담긴다면 20만원이 넘어도 사람들은 서로 사려고 난리일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가격 차이가 400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당신이 제공하는 물건의 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 누구에게 파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생수 1병을 통해 비즈니스 세계 최하단에 깔린 부의 논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 자신도 결국 이 생수 1병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1,000원짜리인지 1,000만원짜리인지는 다음에 나오는 4가지 핵심을 꿰뚫어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생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만약 당신의 대답이 원가의 이윤을 더한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생수 1병의 제조 원가가 얼마일까요? 페트병 몇십 원, 뚜껑 몇십 원, 물값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충전, 운송, 유통마진을 다 합쳐도 원가는 500원도 안 됩니다. 원가 더하기 이윤의 논리라면 1,000원만 받아도 폭리겠죠. 그런데 왜 누군가는 20만원에 팔 수 있을까요? 가격 책정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는 가격 차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들리지만 쉽게 말해 똑같은 물건을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파는 겁니다. 항공사는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똑같은 항공편, 똑같은 줄의 좌석이라도 한 달 전에 사면 10만원인데 당일 사면 100만원이 넘기도 하죠. 비용이 변했나요? 아니요, 한 푼도 안 변했습니다. 변한 건 표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급하냐는 마음뿐입니다. 생수의 가격 논리도 똑같습니다. 마트에서 물을 살 때는 주변에 20개가 넘는 브랜드가 있고 비교할 시간도 넉넉합니다. 판매자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거의 없죠.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라면 어떨까요? 콘서트가 끝난 직후라면, 목이 말라 죽기 직전이라면 물의 원가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치는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가격 책정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희소성이 결정하고 그 희소성은 상황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에비앙은 왜 삼다수보다 훨씬 비쌀까요? 수질 검사 보고서를 보면 미네랄 함량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병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진열 위치, 그리고 타겟 고객층에 있습니다. 당신이 에비앙을 살 때 사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즉 나를 표현하는 라벨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격 책정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시대에 사람들은 심리적 만족을 위해 기꺼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이 두 층을 이해했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이래도 돈을 못 버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원가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가성비를 따지는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차원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소성을 만들고 정체성을 팔고 고객의 인식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똑같은 물을 파는데 누군가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를 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만들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로직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생수일 트럭이 있고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식은 노점상입니다. 1병씩 1,000원에 팔고 물건이 떨어지면 집에 갑니다. 이건 제품을 파는 겁니다.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물을 확보했는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몸은 힘들고 이유는 적으며 구청 단속반에 쫓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생수 배달점을 차리는 겁니다. 이제 길거리를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고정된 점포가 있고 고객들은 정기 구독 카드를 만들어 충전합니다. 매달 정해진 시간에 물을 배달해 줍니다. 이건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고객이 사는 건 물 1병이 아니라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확실함입니다. 당신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고객 충성도가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의 한계는 얼마나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배달 직원을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지에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정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물을 팔지 않습니다. 장비를 팝니다. 고객이 수백만 원을 들여 코웨이나 LG 퓨리케어 같은 정수기를 집에 설치하게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스스로 무한한 깨끗한 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건 솔루션을 파는 겁니다. 당신은 단순한 공급자에서 인파워링을 해주는 조력자가 된 것이고, 육체 노동은 지식 서비스로 변했습니다. 고객은 물값을 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안심을 사는 겁니다. 당신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세 모델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먹이사슬에서의 위치입니다. 제품을 파는 사람은 차익을 남깁니다. 가치는 물건에 종속되어 있죠. 물건이 다 팔리면 가치도 끝납니다. 서비스를 파는 사람은 시간을 법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오래 서비스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수익에도 천장이 있습니다. 반면 솔루션을 파는 사람은 인지를 법니다. 당신의 가치는 고객이 가진 문제를 얼마나 크게 해결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당신은 대체 불가능해지고 가격 결정권은 강해집니다. 똑같이 10년을 일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생수 배달을 하고 누군가는 환경 가전 기업의 오너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다른 게임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는 더 숨겨진 법칙이 있습니다. 상위 모델로 갈수록 물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파는 사람의 수입은 물의 물리적 속성에서 나오지만 솔루션을 파는 사람에게 물은 그저 매개체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시스템과 전문적인 판단에 있습니다. 모든 큰돈이 되는 산업은 이 법칙을 따릅니다. 변호사는 말솜씨를 파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을 팝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파는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한 판단을 팝니다. 컨설턴트는 PPT를 파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통찰력을 팝니다. 그들은 모두 제품 제공자에서 문제 해결사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솔루션인데 왜 누군가는 300만 원을 받고 누군가는 3천만 원을 받을까요? 왜 어떤 전문가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어떤 전문가는 파리만 날릴까요? 여기서 돈을 버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가치인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일본에 공기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진짜 공기를 캔에 담아 팝니다. 홋카이도나 제주도 사려니 숲 같은 청정 지역의 공기를 담아 도쿄의 직장인들에게 팝니다. 한 캔에 1만 원이 넘죠. 상식적으로는 안 팔려야 정상입니다. 공기는 공짜고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는 아주 잘 나갑니다. 왜일까요? 고객이 실제로 무엇을 사는지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직장인들이 사는 게 산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청정숲의 일부를 소유했다는 환상을 사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인증샷을 올릴 수 있는 사회적 화폐를 사는 겁니다. 캔을 따는 순간 빌딩 숲을 탈출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의식을 사는 겁니다. 공기는 수단일 뿐 정서적 가치가 진짜 상품인 것이죠. 다시 생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사막에서 물을 팔면 당신은 생존을 파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물을 팔면 자기 관리를 파는 겁니다. 하이엔드 라운지에서 팔면 계급을 파는 겁니다. 럭셔리 브랜드 병에 담아 팔면 정체성을 파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스토리를 바꾸면 가격이 10배, 상황을 바꾸면 100배가 뜨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가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아주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지불하려는 금액은 그 물건의 실제 가치와 거의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관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보의 비대칭, 감정적 자극, 사회적 인정, 앵커링 효과, 손실 회피 성향 같은 심리학적 기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각된 가치를 형성합니다. 프리미엄 소주인 화요나 고가의 싱글몰트 위스키의 제조 원가는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에 팔리죠. 그것이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품격을 상징하고 누군가에게는 수집의 가치를,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코올을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미 체계를 사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더하죠. 탄소 덩어리일 뿐인 돌멩이를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문구 하나로 사랑과 결합시켰습니다. 이제 전 세계 남성들은 프로포즈할 때 다이아 반지를 사야 합니다. 안 사면 사랑하지 않는 게 되죠. 이건 제품의 승리가 아니라 서사의 승리입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 차이가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는 내 물건이 이렇게 좋은데 왜 제값을 못 받을까입니다. 부자의 사고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물건의 가치를 이 가격으로 느끼게 만들까입니다. 전자는 제품을 만들고 후자는 인식을 만듭니다. 전자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후자는 가치를 형상화합니다. 이건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품의 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질이 좋은 건 합격선일 뿐입니다. 당신의 점수를 결정하는 건 그 가치를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물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인데. 아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을 팔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팔고 있죠. 그런데 아마 가장 낮은 방식으로 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하루 8시간 근무를 따지면 당신의 생명 1시간권을 치킨 1마리값과 바꾼 셈이죠. 이 숫자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잔인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을 파는 방식으로 자신을 팔고 있습니다. 시간을 팔고 노동력을 팔고 시키는 일을 합니다. 당신의 수입 천장은 당신의 체력 천장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당신이라는 제품은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되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논리를 이해했다면 돌파구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돌파구. 당신의 희소성을 재정의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대형 마트 진열대에 500원짜리 물입니다. 하지만 단 10명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신은 한정판이 됩니다. 어떻게 희소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을 극한으로 연마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술을 조합하는 겁니다. 코딩 잘하는 사람은 많고 마케팅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딩을 이해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직접 영상에 출연해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희소성은 단일 차원의 정점이 아니라 다차원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파구. 시간을 파는 단계에서 솔루션을 파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회사가 당신을 고용하는 건 당신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결해 줄 문제를 사는 겁니다. 단순 집행만 한다면 당신은 언제든 더 싼 인력으로 교체될 수 있는 배달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진단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정수 시스템을 파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뜹니다. 오늘부터 주어진 일만 하지 마세요. 그 일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려 하세요. 결과만 내놓지 말고 왜 이 결과가 정답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발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십시오. 세 번째 돌파구. 당신의 지각된 가치를 관리하십시오. 잔인한 진실이지만 실제 능력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능력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은 평범한데 포장과 표현, 네트워크 관리를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은 최고인데 묵묵히 일만 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겁한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걸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글을 쓰고 지식을 공유하고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세요. 당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세상에 알리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물이고 당신의 표현은 라벨이며 당신의 네트워크는 진열대이고 당신의 평판은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당신의 몸값을 결정합니다. 생수일병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경제학자는 공급과 수요의 산물이라 하고 심리학자는 주관적 인식의 결과라고 하며 사회학자는 집단적 합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가치란 당신이 해결해주는 문제의 크기 곱하기 그 해결책을 타인이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한 결과가 바로 당신이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당신은 그저 묻혀버린 천재일 뿐입니다. 실력은 없는데 가치만 부풀려졌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물릴 때 당신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부의 궤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를 묻지 마세요. 대신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충분히 큰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이 두 질문의 답이 당신의 향후 10년 몸값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의 변화는 지금 손에 든 생수병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